여러분, 자영업자는요, 대출 받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대출 안 해줍니다. 저도 자영업자잖아요. 제가 뭐 빚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대출을 안 해줍니다. 도대체 저도 은퇴를 한 사람인데, 뭔가 유튜브도 운영을 하고 쇼핑몰도 운영을 하려면 운전자금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좀 여유있게 운전자금을 받아놓고, 이게 끌고 가겠다 그 생각에 시작을 했는데요. 어느 은행도 돈 빌려주는 데가 없어요. 결국은 농협에서 제가 빌렸잖아요. 제가 계속해서 오랫동안 거래했는데 그것도 말입니다. 처음에는 5천만 원 대출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니 교보생명에서 제가 보험 약관 대출을 받을 수 있나 검색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리고 신용대출이 되나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그게 5천만 원 대출이 된다고 하고 농협에서 심사에 올라가 있을 때예요. 심사가 올라가 있을 때 제가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농협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5천만 원 대출이 2,200만 원으로 줄었다고 말입니다. 이야,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솔직히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농협에 가서 따졌지요. 아니 어제까지 5천만 원 준다고 다 이야기했지 않느냐. 그런데 갑자기 2,200만 원으로 줄인 이유는 뭐냐 했더니 신용등급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니 제가 신용등급이 떨어질 일이 뭐가 있냐. 카드를 연체했느냐 내가 이자를 안 냈느냐. 다 내고 있는데 왜 신용등급이 떨어졌냐 했더니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은행에서 신용대출에 대한 거 이게 상담을 하지 않았냐고. 그리고 혹시 제2금융권에 이게 신용대출을 받기 위해서 상담한 적이 없냐고.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많이 했더라고요. 국민은행 가서도 상담을 했고요. 기업은행도 상담을 했고요. 우리은행도 상담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했던 게 교보생명에서는 인터넷으로 뒤져봤어요. 그리고 인터넷으로 상담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그랬더니 하는 말이 봐요. 그렇게 이게 대출 상담 신청을 하면 안 된다고. 한 곳에만 가서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참 웃기죠. 근데 그게 현실입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저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대출을 만약에 1금융권에서 못 받잖아요. 그러면 2금융권이나 혹은 상금융권까지 밀려납니다. 자영업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제 주변에도 말입니다.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사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지금 연명하시는 분들도 꽤나 많거든요. 문제는 이자가 지금 폭탄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2022년 하반기 저축은행 대출 금리입니다. 평균 금리예요. 무려 말입니다. 16.3%입니다. 16.3%면 이게 법정 최고금리가 20%입니다. 법정 최고금리에 육박하죠. 와, 장난 아닙니다. 그런데 더 웃긴 것은요. 신용도에 따라서 저게 16.3%가 이게 되느냐 17% 18%나 되느냐 달라집니다. 신용도가 나쁘면 나쁠수록 6등급에서 더 떨어지면 6등급까지만 돼도 지금 받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 자영업자들이 대출도 못 받는 상황에서 이게 폐업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심지어 말입니다. 받았다고 하더라도요. 16.3%를 어떻게 감당합니까? 이자 폭탄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 은행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6.79%까지 올라갈 거라는 게 지금 예측이에요. 상호금융은 9.01%입니다. 카드사는요 11.29%예요. 캐피탈사는 14.45%고 저축은행은 16.3%입니다. 어느 그 하나 호락호락한 데가 없어요. 게다가 신용도에 따라서 이게 평균이기 때문에 더 많이 내야 되는 거예요. 캐피탈사 같은 경우도요. 14.45%가 아니라 제가 아시는 분은요. 실제로 캐피탈사로부터 5천만 원을 대출을 받았는데 16%가 넘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이 나빠진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자영업자분들이 소상공인분들이
소기업 분들이 좋아지겠지, 나아지겠지 하면서 계속 돈을 빌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이자 갚기에 급급하고요. 결국 말입니다. 장사라도 잘 되면 이자 갚는 거는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장사도 쉽지 않거든요. 요즘 코로나19가 또 창궐을 하는 바람에 하루에 10만 명은 안 갔더라도 8만 명, 9만 명 계속 하루에 신규 확진자가 늘어나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버티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러면 자영업자들은요, 이제 스스로 더 이상 못하겠다 하고 손을 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심각하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영업자 취약자주 대출 잔액 추이를 보면 말입니다. 31만 6천 명이 88조 8천억 원을 빌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중채무자입니다. 1금융권에 빌리고 2금융권에 빌리고 심지어 상금융권에도 빌리고요. 대부업에서 말입니다. 그러니 뭐 자영업자들이 제대로 생존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이게 다중채무자 중에서 말입니다. 저소득층, 저신용인 대출자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 폭발할 가능성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현실은요, 여러분 장사가 돼서 우리가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결국 그렇지가 못하다는 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더 심각한 것은 여러분, 진짜 더 심각한 것은요, 폐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또 창업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생존이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이번에는 실패 안 하려고 노력하지만 또 실패하는 게 요즘 자영업자들의 현실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폐업이라는 여러분 팻말을 붙이면서 자영업자들의 심정은 어떨까요? 제가 지금 소름이 쫙 끼쳐졌거든요. 이게 말입니다. 희망도 없고 꿈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나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없습니다. 장사가 안 될 때 이미 나 어떡하지 하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폐업이라는 팻말을 달 때는요, 그야말로 정신이 나간 것 같은, 혼이 나간 것 같은 상황입니다. 아무 생각이 안 나거든요. 저는 지금 거리두기를 영업 제한으로 가져가지 않는 거 참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신규 확진자가 많이 나타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살아야 되니까요. 사적 모임도 저는 안 줄이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자영업자들이 그나마 원리금은 못 갚는다고 하더라도요, 먹고 살 수 있는 최소한의 발판은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어떻게 생각하면 눈물 나는 이야기죠. 눈물 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현실이 지금 우리 곁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더욱 슬프게 합니다. 하지만 많은 자영업자분들 힘내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어렵다고 하더라도 나는 더 이상 안 돼 하면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네가 이기나 해보자, 나는 내가 이길 거다 하면서 자신감으로 밀어붙이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특히 정환전 TV를 보시면서 저에게 전화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어떤 분들은 울먹거리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만큼 말입니다. 정환전 TV 보면 힘이 난다는 거예요. 저 사람 미친 듯이 일해. 저 사람 새벽 1시에 나와서 하루에 3번 생방송하면서 미친 듯이 방송한다. 살려고 발부둥 친단다. 나도 그렇게 해야지.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따라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또 제가 쇼핑몰을 해서 어떻게 하든 살아남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실제로 말입니다. 뭐 스마트 스토어를 만들든 쇼핑몰을 만들어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늘어났다는 것.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 또 하나의 희망이면 희망입니다.
저는 그런 분들이 더 힘을 내고요. 포기하지 않는 그 도전 정신 아마 앞으로도 꾸준히 끌고 가면 반드시 성공하리라 저는 생각합니다.